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그 AMD 코리아의 김홍필 쌤 모시고요. 제가 평소에 AMD에서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었거든요. 그거 오늘 확실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이사님. 네, 반갑습니다. 네네. 네. 이사님, 제가 네.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, 네네네. AMD가 네.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핫해가지고, 옛날에는 저도 뭐 이렇게 노트북 이런 거 살 때, AMD 칩을 일단 배제했거든요. AMD가 이게 싼 거네? 하고 네. 이제 뭐 인텔 이걸 했는데, 네. 요즘 거꾸로 된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AMD 거 구하기가 힘들어, 네. 시장에서. 네. 왜 몇 년에 왜 이렇게 격세지감식이 변한 거예요? 이유가 뭐예요? 그게 궁금해서 항상.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기엔 실행력이라고 네네. 생각하거든요. 지금 이제 2021년인데 그 한 2015년이나 2016년쯤에 이쪽 이제 PC 쪽 특히 업계에 그 신문 기사들이 어떤 걸 났는지를 조금 그 기억을 해보거나 아니면 뭐 찾아보시거나 기억 하면 못해. 우리 어떻게 기억 2015년 걸 못하죠. 기억해. 네. 네네. 그때는 이제 어떤 시기였냐 하면 네네. AMD가 내일 모레 문 닫을지도 모른다. 네. 네, 이제 회사가 망할지도 모른다. 그다음에 이제 맞아. 뭐, 그때 저도 네. 기억이 네. 뭔가 이거 고를 때 네. AMD 뭐 칩이 들어간다면 일단 이거 좀 싼 거네? 이렇게 뭐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어떤 컨슈머 시장에서 이미지가 사실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. 네. 안 좋았는데 근데 그때 그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준비를 했었다는 거죠. 준비를. 네. 그러니까 뭐 PC 시장이 정체되고 뭐 이렇게 시장이 안 좋고 회사가 더 안 좋기는 하지만 그때 이제 그 미래 2, 3년 뒤에 우리가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게 뭔지 그걸 일단 준비를 했는데 근데 그걸 누가 준비한 겁니까? 준비한 사람도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. 누가 준비한 거예요, 도대체? 그게 이제 지금 저희 그 CEO인 리사수가 있는데요. 네. 사실 그분이 반도체 전문가세요. 근데 이게 이제 그 어떤 회사들도 그러니까 CEO들이 엔지니어 출신인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운영 출신이신 분들이 있고 네. 그 다음에 또 재무 쪽 출신이신 분들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AMD는 반도체 회사잖아요. 그래서 정말 반도체만 몇십 년을 연구해 보신 분을 CEO로 임명을 하고 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떤 길을 타게 할 길은 어떤 우리의 앞길을 그 열어 나갈 쪽은 기술 개발과 혁신에 있다. 그걸 확실하게 그 방향을 잡으신 거죠.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사견인데 어떤 이제 저도 AMD 입사한 게 이제 2016년이고 그때가 제일 안 좋을 때 그렇죠. 입사하신 거. 굉장히 안 좋을 때 입사했는데 안 좋은 회사에 왜 들어가신 거야? 뭐 여러 가지는 있겠지만 저도 이제 그 좀 미래를 봤죠. 저도 이제 계속 반도체 회사 쪽에 많이 다녔었거든요. 네네. 근데 아무래도 이게 회사가 좀 안 좋고 직원들이 그 좀 위축하다 보면 누군가 리더십이 딱 나타나면 우리가 살 길은 저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뭉쳐야 되잖아요. 그런 분위기가 잘 됐었던 것 같아요. 네네. 사실 그리고 2017년에 저희가 이제 라이젠을 내놓았을 때도 시장에서 좀 반신반의했습니다. 쟤네들이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, 뭐 제품이 좋나 그랬었는데 뭐 2017년, 18년, 19년 지나오면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2017년 이전에 AMD가 이렇게 제품을 내놓고 앞으로 이렇게 시장에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걸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다 지키고 있거든요. 네. 자, 근데 그 어떤 그 로드맵을 지켰다는 거 있잖아요. 네. 기술 혁신. 네. 기술 혁신에서 가장 큰 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. 가장 큰 게 뭐였습니까? 가장 큰 거는 그 반도체 전문가라고 하셨잖아요. 네. 그 반도체도 공정이 있잖아요. 공정. 뭐 예를 들어 무슨 뭐 몇 나노, 미세 공정. 몇 그렇죠. 나노. 몇 나노, 몇 나노 하는 네네네. 거. 그게 어떻게 나노가 보면- 적을수록 좋은 거죠. 그렇죠. 나노가 적을수록 좋은 거죠.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저희도 그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비즈니스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이런 뭐 반도체 공정 싸움 이런 게 굉장히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2017년 이전에만 해도 그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. 그러니까 이 공정이 뭐 미세 공정이고 어떠고 하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몇십 년 동안 반도체만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이 이 반도체 공정에 미래가 있다. 그리고 AMD가 따라잡으려면 이 공정 혁신으로 인한 이점을 제대로 누려야 된다. 네. 그 방향을 확실하게 잡고 간 거죠. 그건 저랑 똑같네. 우리 삼성전자도 사실 네. 공정의 혁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삼성이 된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네네. 어.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원래 그 크게 반도체가 메모리 쪽하고 비메모리 쪽이 있는데요. 근데 우리나라는 그 세계 양대 메모리 회사
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그 메모리 쪽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많지만 네.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에 대한 정보는 좀 약한 편이에요. 근데 뭐 인텔이나 AMD 같은 경우는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회사고 오히려 이제 어떤 수익이 나는 쪽은 굉장히 비메모리 쪽이 많거든요. 네네. 예. 근데 그쪽에서도 AMD가 그 공정 경쟁에 좀 이제 불을 붙인 거죠. 예. 저희는 이제 TSMC하고 협력을 해서 14나노에서 7나노로 넘어갔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 성능적인 격차나 어떤 그 뭐 전력대 성능비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 성능이 AMD가 확실히 앞서는구나 그게 이제 좀 시장에 널리 알려지게 됐죠. 네네. 그 공정 있지 않습니까? 네. 공정이 뭐 지금 7나노에서 이제 또 그다음 이제 몇 나노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? 7나노 다음은 뭐 5나노, 5나노. 그 다음에 3나노, 뭐 최근엔 또 1나노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. 네네.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꿈의 그 기술이라고 얘기했던 건데 확실히 기술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. 정말 이게 집적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렇죠? 네. 집적도도 높아질 뿐 아니라 사실 반도체에서 또 다음으로 중요한 게 전력이거든요. 전력, 네. 저전력을 소모하는 거. 공정이 적어지면 뭐 전력적인 측면에서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. 그럼 이제 AMD가 지금 굉장히 그 CPU 쪽에서 네. 크게 선전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. 뭐 앞으로 이제 이런 기술력을 네. 뭐 또 다른 영역으로도 확산을 할 뭐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? 그럼요. 이제 그 이 좀 PC 쪽, 컴퓨팅 쪽 그 트렌드를 좀 보면 차세대에 가장 중요한 거는 슈퍼컴퓨팅 기술력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현재 그쪽을 대응할 수 있는 회사가 이제 세 군데가 있죠. 그러니까 인텔하고 네. 엔비디아, AMD가 있는데 인텔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CPU에 강자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근데 GPU 기술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었고요. 그래서 인텔이 특히 이제 그 데이터 센터형 GPU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이쪽이 이제 그 CPU 더하기 GPU로 해서 머신러닝 구현하거나 AI 쪽에 이 필수 솔루션들을 요새 다 또 같이 메타버스도 하거든요. 나오고 있고. 그렇죠. 메타버스도 나오고 있고. 그렇기 때문에 이 CPU와 GPU의 컨비네이션을 이용한 그 슈퍼컴퓨터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인텔이 이제 부족했던 GPU 기술을 굉장히 보강을 하고 있고 실제로 한 2년 전까지 그 AMD GPU 쪽 부서의 수장이었던 그 라자 쿠두리라고 있거든요.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네네. 그분을 인텔에서 데려가셨어요. 아, 네네. 네. 그래서 그분이 열심히 지금 이제 인텔에서 그 GPU 개발을 하고 계시고요. 두 번째로 이제 엔비디아는 전통적으로 GPU의 강자잖아요. 그래픽 유닛의 강자인데 그렇죠. 근데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CPU 기술이 없으니까 최근에 이제 ARM을 인수를 이제 한다고 선언을 했는데 아직 마무리는 안 되고 있죠. 네네. 마무리 안 되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제 엔비디아가 그 GPU 기술에다가 CPU 기술을 얹어서 거기도 이렇게 슈퍼컴퓨터를 엔비디아 풀 CPU 네네네네. 더하기 GPU로 공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.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AMD인데 AMD는 사실 고성능 CPU 및 고성능 GPU를 전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. 저희가 ATI를 옛날에 인수하고 나서 이 두 가지 기술을 가진 전 세계 유일한 회사인데, 사실 이전까지는 좀 시너지가 안 났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게. 네네. 근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시너지가 나고 있는 게, 저희가 슈퍼컴퓨터 분야에서 전 세계 1위 슈퍼컴퓨터를 주로 이제 미국 그 에너지 연구소가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. 거기에 저희가 AMD CPU 더하기 AMD GPU 기술로 아마 2021년 올해 말에 그 프로젝트가 현재 수주를 해서 그 슈퍼컴퓨터가 설치가 될 거예요. 아마 올해 안에. 네. 그게 설치가 되면 전 세계 슈퍼컴퓨터 넘버원의 성능을 가지게 됩니다. 그게. 그래서 이제 이제 이거 자체가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거든요. 네네. 이제 GPU하고 CPU가 모두 AMD 걸로 그 전 세계 넘버원 슈퍼컴퓨터가 된다는 거. 예.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CPU, 네. GPU에서 각각 이제 경쟁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맞습니다. 슈퍼컴퓨터, 이제 인텔리전스 컴퓨터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하나의 그 융합된 맞습니다. 형태의 그 영역, 네. 그 영역을 이제 누가 차지할 거냐, 그렇죠. 그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큰 이제 전쟁터가 되겠네요. 맞습니다. 이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. 그러니까 그 네, 전쟁이 네,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는 뭐 특히 이제 그 AI 쪽 AI가 들어오면서 이게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 양 자체가 엄청 커졌거든요. 네.
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